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일하게 계산 작업을 풀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문제 3번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계산 작업 참 쉽지 않은 유형이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눈이 뜰 타이밍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이고요. 동일하게 점수 배점은 30점입니다. 그리고 작업 파일은 샘플 3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링크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호 1번 문제 볼게요. 표 1을 참조하여 C34에서 D36 영역의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조건이 두 개인 것 같다. 그쵸? 학과가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시행청이 또 다른 조건이 되는 것 같네요.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취득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배열 수식의 정형화된 형태 중에 개수가 떠오르시죠? 아래쪽에 개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퍼샌드 결합 연산자와 썸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if 함수는 한 번만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문제를 보고 유축한데 자격증 취득 개수 뒤에 개를 표시하되 0일 때는 어떤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사용할 때 if를 사용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if를 한 번만 쓰라고 하니까 이 개수를 구하는 배열 수식에서 sum을 이용한 것만 사용을 해서 구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m 함수만 이용을 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 sum 적어주고요. sum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 1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건 2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아도 되고요. 뭐 명시적으로 곱하기 1을 해주어도 됩니다. 이것은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조건 1번이 true이면 그리고 조건 2번이 true이면 true는 엑셀에서 1로 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건 1번과 2번이 어차피 true이면 1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명시적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빼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썸을 이용을 해서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배열 수식을 작성해주면 될 거예요. 자, 소괄호 1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3번의 소괄호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7쪽이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표 1을 참조하여 C34에서 D36 영역 아래쪽에 표 2번에 해당하네요. 해당 영역에 학과별로 조건이 하나,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취득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학과가 하나의 조건이 될 거고요. 시행청이 또 다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값이 0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를 할 때 if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썸만을 통해서 배열 수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을 구할 곳에 C34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sum에 대한 괄호를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고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열어줄게요. 처음에는 학과명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과명이 D열에 있네요. D열에 범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D4셀을 클릭하고 Ctrl Shift 화살표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는 그리고 B34셀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네요. B34셀 같은 경우에는 참조 범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행 단위로 내려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에만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조건 1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2번 곱하기 조건 2번을 입력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시행청이다. 그쵸? 시행청은 F열에 위치하네요. 그래서 F열을 범위 지정해 주겠습니다. F4셀을 클릭하고 Ctrl Shift 아래쪽 방향으로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는
C33세를 클릭을 하고요. 해당 위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참조가 이동하면 열이 같이 이동돼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행에 고정을 해주고요. 열에 고정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건 2번에 대한 관로를 닫고요. 곱하기 1을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자, 썸에 대한 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주면요. 결과가 잘 구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격증 취득 개수 뒤에는 개를 표시해야 될 값이 0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C34셀을 클릭을 하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앞서 작성한 수식이 엔드 버튼을 누르면 커서가 여기서 엔드 버튼 누르면 커서가 끝으로 이동합니다. 엔터 버튼 눌러서 커서를 이동했고요. 해당 조건이 0이면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로 바로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0이 아닐 때 개를 붙여서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서 저희가 작성한 이 배열 수식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를 표시하라고 하니까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를 입력해 주고요. 개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잘 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시행청별 자격증 취득 현황을 구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소괄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을 참조하여 G34에서 G38 영역의 자격증별 취득 명수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표 3의 F34에서 F38은 표 1의 자격증명의 왼쪽 문자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볼게요. 카운트 함수가 있네요. 카운트는 범위에서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카운트 함수였죠. 그리고 레프트 함수가 있는데요. 문자열의 왼쪽부터 지정한 수가 k가 되겠죠. 지정한 수만큼 추출해주는 함수가 레프트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len 함수가 나오는데요. len은 문자열의 문자 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len 함수였죠. 이 함수들을 통해서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번 문제도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문제네요. 자, 한번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을 참조하여 G34에서 38 영역이라고 하네요. 자, 표 3이 되겠네요. 표 3 위치에 자격증별 취득 명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어떤 이제 자격증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요. 여기에는 자격증명이 왼쪽에서 일부가 추출되어 컴퓨터 활용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워드만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조건 작성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답을 구할 곳에 셀을 클릭을 하고요. G34셀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우선 카운트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count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조건 작성을 위해서 if를 적어주겠습니다. 이때는 조건이 하나네요. 그쵸? 자격증 명별로 취득 현황이니까 자격증이 하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을 조건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때 어떻게 조건을 줄 거냐 하면요. left 함수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배열을 지정을 할게요. 자, 자격증명이 B열에 있다. 그쵸?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할 건데 이 4셀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으로 방향키를 눌러서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F4키로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 문자열에서 이 문자 배열에서 추출할 문자 숫자인 K를 지정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쵸?
이때 사용할 함수가 len 함수를 통해서 추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F34셀을 클릭을 할 건데요. 해당 참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참조가 행 단위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열에만 고정을 해서 추출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이 풀이를 하고 수식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레프트에 대한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여기서 추출한 게 뭐랑 같아야 되죠? 자격증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행에는 고정 표시를 안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조건 작성이 다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의 값을 1로 지정하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count에 대한 괄호를 닫으면 풀이가 완료되겠습니다. Ctrl Shift Enter를 눌러주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는 끝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확대 축소 배열을 조금 조정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한 수식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left 함수 안에서 범위를 자격증명을 지정을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추출할 문자의 개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F34셀을 통해서 len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 이때 답을 출력할 때는 자격증명에서 5개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비서일 때는 5개 추출하면 비서겠죠? 아래쪽에는 사무 자동 화까지 추출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F34셀과 비교를 하는데 F34셀이 컴퓨터 활용이죠. 그래서 사무 자동화랑 컴퓨터 활용이 틀리니까 두 번째 행도 개수로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컴퓨터 활용이라고 5글자가 추출이 되고 그리고 F34셀의 컴퓨터 활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할 범위에서 추출할 개수를 왼쪽에 있는 열에서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답을 보면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이런 유형을 보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바로 답을 적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고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엑셀 파트에서 7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고 기타 작업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계산 작업을 풀어보는 전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소괄호 2번 문제의 풀이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괄호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의 자격증별 장학금 영역을 참조하여 자격증 장학금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단 표 4의 목록에 없는 자격증명일 경우 0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if, isError,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vlookup 함수는 세로 참조 함수가 되죠. 그리고 함수 한 가지를 보게 되면 isError 함수가 있네요. isError 함수는 값이 오류이면 true를 반환해주고 오류가 아니면 false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함수들이 몇 가지 더 있었죠. 뭐 예를 들면 is even 함수 같은 경우는 값이 짝수이면 true를 출력해줬던 함수고요. is odd라고 하면 값이 홀수이면 true를 반환해주는 함수였었습니다. 아무튼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수는 isError 함수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소괄호 3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호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의 자격증별 장학금을 이용을 해서 장학금을 G4에서 G29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vlookup 세로 참조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vlookup 세로 참조 함수는 첫 열에서 값을 찾죠. 자격증명을 통해서
금액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열에 있는 자격증명을 활용을 해서 금액의 값을 가져오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VLOOKUP 함수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VLOOKUP 함수라고 적어주고요. 찾을 값은 이 4셀을 선택을 해주면 될 거고요. 내려가면서 행 단위로 자격증명이 참조가 바뀌겠죠. 그래서 행에는 고정을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참조 범위를 지정해 줄게요. K4에서 L8까지 범위 지정해주고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값은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를 2로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자격증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false를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격증명이 비서일 때 금액 30만 원을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아래쪽 범위까지 채우기를 해보면 다 잘 구해지는데요. 한 놈이 문제네요. 여기 보게 되면 오류 값이 있어요. 문제를 보게 되면 표사의 목록에 없는 자격증명일 경우에 0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참조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값을 0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해볼게요. 우선 if 함수를 적어주고요. 해당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이 에러이면 is error, 엔드 키를 누르면 여기 있는 커서가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엔드 키를 눌러보고요. is error에 대한 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값이 error이면 0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을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해당 조건이 false이면, 즉 오류가 아니면 아까 구했던 값을 구해주면 될 텐데요. 수식을 다시 적어줘도 되지만 저희가 아까 구한 VLOOKUP을 저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if에 대한 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워주게 되면 아까 오류가 0으로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괄호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의 지도교수 명단 B42에서 F43 영역을 참조하여 학생에 해당하는 지도교수 명단을 H4에서 H29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학번의 3, 4번째 숫자를 이용하여 학번에 해당하는 지도교수 명단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즉, 세네 번째라고 하면 여기서 08, 그래서 08학번에서 어떤 값을 가져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네 번째 07학번에서 어떤 값을 가져오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보게 되면요. hlookup 같은 경우에는 가로 참조 함수였죠. 그리고 미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수만큼 추출해주는 함수가 미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드하고 어떤 문자가 애플이라는 문자가 있고 시작 위치를 3부터 2개를 가져오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작 위치가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2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PL 이렇게 문자를 추출해주는 함수가 미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alue 함수를 보게 되면 어떤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인수로 가지는데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게 바로 value 함수가 됩니다. 자, 소괄호 4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호 4번을 풀이해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학번을 이용을 해서 학번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숫자를 추출을 하죠. 어떤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할 것 같은데 그 추출한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교수 명단을 가져오는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조할 영역인 표 5를 한번 볼게요.
표 5의 지도교수 명단을 보게 되면 아래쪽처럼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학번에서 어떤 값을 추출을 해서 이 학번,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 지도교수를 표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답을 적어야 할 H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HLOOKUP 함수가 되겠죠. HLOOKUP 함수가 될 건데 찾을 값은 저희가 학번에서 추출하죠.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값을 추출할 건데요. 여기에서 해당 부분은 참조가 내려가면서 행의 위치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행에는 고정 달러 표시를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가 세 번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찾을 값이 되고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valu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거예요. 이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게 되면 결과는 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즉 미드, 레프트, 라이트 같은 함수는 문자열 함수였기 때문에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 함수를 통해 추출한 결과는 문자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것을 value라고 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표 5에 있는 첫 번째 행이 숫자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문제를 풀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학번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숫자로 일단 변환을 해주었고요. 그게 찾을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 범위를 적어 주어야겠죠. 참조 범위는 표 5에서 참조 범위를 적어주면 될 건데요. C42에서 F43까지 범위 지정을 하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할게요. 그리고 가져올 행 번호는 두 번째 행에 있었죠. 자, 여기 보면 교수는 두 번째 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 번호를 2로 적어주고요. 학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니까 false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08학번일 때, 여기 08학번일 때 김영민 교수님이 결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08학번일 때 김영민 교수님 잘 추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저희는 문제 풀이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찾을 값을 보게 되면 리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문자라고 했고 그것을 value라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왜 바꾸어 주었는지를 봐야겠는데 여기 05학번처럼 보이는 값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보게 되면 셀 서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을 눌러주고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보면 형식이 00이라는 어떤 숫자 형태와 함께 뒤에 학번이 나타나게 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05학번이라고 보이는 것의 실제 값은 05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value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변경을 해주었던 거네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value 함수를 사용하라는 문제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을 하고 value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왜 value 함수를 사용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소괄호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평가를 작성하여 표 1의 i4에서 i29 영역에 평가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fn 평가는 장학금을 인수로 받네요. 값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40만 이상이면 A, 그리고 40만 미만, 30만 이상은 B, 나머지는 C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이때 select case문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셀렉트 케이스 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케이스입니다. 셀렉트 케이스로 시작을 하고요.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을 적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준이 장학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장학금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우선 select case하고 값 영역에는 기준이 되는 값이 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어떤 케이스일 때, 예를 들어서 1번 케이스일 때는 어떤 걸 해라, 2번 케이스일 때는 어떤 걸 해라, 이런 거를 지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자, 이 기준이 되는 값이 케이스 1번일 때, 케이스 조건식 1번일 때 수행할 명령문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40만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40만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케이스가 장학금이 40만 원일 때가 돼요. 즉,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케이스 is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is라고 적게 되면 어떤 비교 연산자, 이런 부등호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 케이스 is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게 돼요.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일 때, 케이스 is일 때 따로 나눠서 외워주는 게 아니라요. 이 케이스 구문만 알고요. 어떤 범위를 적어줄 때는 케이스 is는 그냥 손에 익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범위가 적어질 때 케이스 is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요. 추후에 엑셀 문제를 풀면 다 이해가 될 거거든요. 아무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 케이스 조건식 2번일 때 어떤 명령문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 나머지 케이스일 때는 케이스 LC라고 적어주고 마지막 명령문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if문에서 end if로 마무리해 주었던 것처럼 select 구문은 end select로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 case, end select로 해서 시작과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이 값에 들어올 것은 기준이 되는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값에 따라서 조건식 1번일 때 수행할 명령문 1번, 조건식 2번일 때 수행할 명령문 2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문자일 경우에, 기준이 되는 이 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값이 등급이라고 해볼까요? 이럴 때는 케이스 A, 이런 식으로 그냥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어떤 범위가 주어졌을 때, 즉, 어떤 비교 연산자, 등호 같은 게 비교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등호 같은 것을 사용을 할 때는 케이스 is를 사용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아무튼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문제를 풀어보고요. 문제에서 작성한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네, 소괄로 5번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본 메뉴 상단에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시고요.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삽입을 눌러 주시고 모듈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모듈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 우선 문제에 작성된 퍼블릭 펑션부터 해서 적어볼게요. 퍼블릭 펑션 FM 평가 장학금을 인수로 받고요. end 펑션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select 구문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select case라고 적어주고요. 값을 적어줄 건데 어떤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적어줍니다. 저희는 장학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적어주죠. 케이스하고 40만 이상일 때죠. 그러면
40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case is 어떤 범위, 즉 부등호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case is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ase is 40만 이상일 때 그리고 수행할 명령문을 적어주죠. FM 평가는 A라고 적어주고요. 다음으로 case is 30만 이상일 때 FM 평가는 B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 case LC 나머지 경우에는 FM 평가는 C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select 구문을 마무리하는 end select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보게 되면 select case 하고 뒤에 값이 나오죠. 이 장학금이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이 됩니다. 이 장학금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눌 건데요. 그 다음에 케이스하고 어떤 조건식이 나오게 될 텐데 저희가 범위를 사용할 때, 즉 다른 말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 비교 연산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즉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은 이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case is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case is 4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수행할 명령문을 적어주면 되죠. FN 평가는 A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케이스를 적어줘야겠죠. case is 30만 이상일 때 FM 평가는 B라고 다음 수행할 명령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end select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형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참고적으로 어떤 장학금이 45만 원인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5만 원인 경우는 처음에 케이스 첫 번째부터 가요. 케이스가 40만 이상이니까 바로 FM 평가는 A가 출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 35만 원인 경우에 첫 번째 경우로 가요. 케이스 is 40만 이상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 장학금이 30만 원 이상이냐라고 했을 때 해당이 되죠. 그러면 FM 평가는 B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만 원 미만은 당연히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4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이렇게 됐을 때 40만 원 미만은 따로 조건을 작성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작성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FM 평가라고 적어주고요. 장학금이 인수로 들어가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를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FM 평가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해서 소괄호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계산 작업 문제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처음보다 조금씩 그래도 손에 익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아직 저희가 풀어야 될 계산 문제가 3개나 더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 거겠죠? 아무튼 자, 다음 시간에 샘플 4번을 통해서 동일하게 계산 작업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